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팽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종이가 사라지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이가 없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종이 증권도 사라졌잖아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페이퍼리스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종이 증권이 사라진 것은 지난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진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따로 발행하지 않고 전산으로 이뤄지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40여 년간 쓰였던 실물 증권이 이제는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처럼 오랜 세월 쓰였던 실물 증권 대신 전자증권을 도입하기로 한 건 위변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유통 보관에 따른 이 비용 절감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5년간 9,045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이 맞는다면 정말 엄청난 경제 효과가 유발이 되는 건데요.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일이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서 24가 개통이 됐는데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서 24를 통해 124만 5천여 건의 공문이 유통됐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보다 많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125억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낀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이 모바일 고지서의 보급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더욱이 공공부문에 이어서 민간부문으로도 페이퍼리스 움직임이 일고 있잖아요. 사실 종이 영수증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가거나 편의점에서 종이 영수증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출발은 유통업체에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지난 8월 신세계, 롯데를 포함한 13개 대형 유통사들이 환경부 등과 종이 영수증을 없애기 위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이 종이 영수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는데요. 이와 맞춰 대형 유통사의 매출만큼 이 종이 영수증의 발급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3개 유통사를 합친 지난해 종이 영수증의 발급량은 14억 8천여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네. 국내 종이 영수증 전체 발급량의 1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만약 종이 영수증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도 현재 종이 영수증 발급에 연평균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쓰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대형 유통사들을 중심으로 전자 영수증이 활성화가 된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 페이퍼리스 시대가 서둘러 도래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많습니다. 네,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전자 영수증 도입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영수증을 받고 나서 버리는 폐기 비용까지 함께 절약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페이퍼리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어떤 지점에서는 이미 현금, 통장, 종이가 없는 완벽한 디지털 지점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은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명을 할 때도 종이 대신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모니터에 직접 이렇게 사인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예 내년 가을부터는 종이 통장 발급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종이 통장을 만들 때 드는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종이의 인쇄지, 인지세, 인건비 등을 반영해 통장 발행 원가를 계산하면 개당 5,0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5대 주요 은행에서 약 3만 장의 종이 통장이 발급됐으니 최대 5,400억 원이 통장 발행 비용으로 고스란히 나갔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종이 문서를 쓰면서 나가는 비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출판업계도 이제는 전자책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아예 책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플랫폼까지 만들어졌는데요. 그만큼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 업계가 이제 페이퍼리스 시대에 뛰어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페이퍼리스 시대에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에겐 이 페이퍼리스 시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안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장되는 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제조업계의 경우 최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 펄프 가격이 뛴 데다 수익이 줄어들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인쇄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페이퍼리스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관련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쟁어원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페이퍼리스 시대와 또 관련된 언어, 이 뉴워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VDT 증후군입니다. VDT란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약자로 우리 생활에서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VDT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최근 이 같은 컴퓨터,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관련한 건강상의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총칭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이 거북목 증후군이나 아니면 눈의 피로 같은 증상들이 VDT 증후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약간 거북목이지만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급이 빠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VDT 증후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VDT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통계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엔 182만 명이었던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지난해에는 211만 명으로 5년 새 29만 명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목 디스크 환자 역시 85만 명에서 96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의 경우에는 2013년에는 196만 명에서 지난해 257만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이에 따른 건강상 또 보안상의 부작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바로 이 점이 디지털 시대의 명과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보완책과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서 지금의 과도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팽재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